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5월 4일 오전 5시 30분입니다. 정확히 18분이에요. 네. 오늘 새벽 4시 정도였죠. 제가 FOMC 이걸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용, 금리는 0.25%를 인상을 했습니다. 제가 0.1 정도 올렸으면 딱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1 인상을 해서 시장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다만 이제 뭐 이렇게 영어로 된 문구 말고 기사를 하나 좀 보고 왔거든요.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다만 거기 내용들이 보면 이제는 뭐 앞으로도 계속 강하게 그 어필할 그 인상을 할 것이며 뭐 이런 얘기들은 좀 빠졌습니다. 빠지고 좀 추이를 좀 들려보다 지금도 인플레이션 잡혀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뭐 인플레이션의 물가 상승 목표치는 2%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강력하게 뭐 이런 것들은 좀 멘트가 좀 빠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은행들이죠. 중소은행들이 이제 주가 폭락한 사태를 그런 것들을 보고 충분히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라서 뭐 여태까지 뭐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뭔가를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좀 뻔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해서 차트를 보면서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조금 예상도 좀 해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톡방에 좀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좀 종목들 뭐 기억이 안 나네. 좀 한번 살펴보고 그렇죠. 네. 한님만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고 내용 날려주시 마지막에 좀 언급해드리겠습니다. 네. 총괄적인 거 좀 보고 네. 환율부터 체크를 해야겠죠. 네. 환율입니다. 밤새 환율이 어느 정도 조정세를 좀 보였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 상승 자체가 어쨌든 금리 인상을 좀 선반영을 하고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저항대가 살짝 걸려있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차트적인 측면에서 기술적 분석입니다. 이제는 차트적인 측면에서, 너 거기서 나오냐?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요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런 것들이 있고, 요렇게 해서, 여기 크기만큼 그대로 들어 올리게 되면, 1대1의 지역에서 조정, 1대1이네요. 죄송합니다. 1대1에 대한 지역에서 조정을 먹고 있고요. 그죠? 우리가 1.286에 382 정도 가게 된다면 이제 1360원 정도, 그러니까 60원 전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부분입니다. 다 있는 이야기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눈짐작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여기랑 했을 때 이제 0.786 정도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 했었을 때 0.786 정도. 그쵸? 그래서 이게 맞물리는 자리. 왜냐면 거리 각도가 이렇게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약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맞물리는 자리 여기가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국에 뭐 어쩌고저쩌고 잠깐 약간의 흔들리는 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튀어서 이렇게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좀 메인이 튀었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정도 차이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뭐 한국 경제가 부러진 거나 미국 경제가 부러진 거 둘 중 하나 먼저 부러지면 이제 그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는 환율도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일단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13,060원, 죄송합니다. 13,060원이 큰일 났죠. 1360원, 네. 1360원 그 전후가 좀 맥자리로 좀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추세주를 하나 작동을 했었을 때 좀 추세가 하나 잡히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추세가 명확하게 지금 잡히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살짝 뭐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잡았을 이 정도 된다고 봤었을 때, 달봉상 22평 정도가 이제 메이저 추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분이고, 얘가 이런 식으로 살짝 지지를 줄까요?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여기에서 꺾일 때쯤 되면은 주가가 조금 환율이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그때 이제 아시아 증시, 그러니까 한국 환율과 이제 엔화가 좀 강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엔화는 한국 하나 조금 연동돼서 움직이는 편이 좀 강합니다. 그죠? 엔화는 잘 모르겠으면 엔화 사라. 엔화 또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반등을 또 주고 있는 부분이고. 엔화는, 그냥, 금과 더불어서 일단 워낙 일본도 지금 양적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 엔화가 지금 옛날만큼 파워는 없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일본이 조금 낫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금융적으로는. 이렇게 큰 흔들림 없이 얘들은 그냥 또 해, 그냥. 그래서 뭐 위험하거나 할 때는 대피할 때 엔화가 최고예요. 그래서 엔화 여기서부터 맨날 사라고, 9.1에서는 계속 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여기 좀 잘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충분한 조정세를 거치다가, 그저 거치다가 올라갈 수 있겠죠. 얘는 아직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안화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죠? 위안화는 근데 기축통화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위안화는 여러분들이 뭐 중국 아무리 욕하고 까더라도, 저도 뭐 중국 뭐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요. 좀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죠? 이제 중국 공산당은 확실하게 싫은데 맞는데, 아무튼 기축통화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축통화적인 움직임. 이미 이제 준 기축통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새로운.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계속 제가 이 위안화를 사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상당히 또 많이 상승했는 부분이죠. 어쨌든 뭐, 근데 뭐 달러가 더 올랐으니까 할 말 없지. 그지? 이제 위안화 시장이 굉장히 강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중국이 이제 뭐, 한국 평균 GDP는 이제 $10,000 정도가 되는 부분이고, 총 GDP가 이제 세계 2위잖아요. 20%를 넘게 이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하지만 중국도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중국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행보를 포지션을 잡아 나간 전지, 그리고 미국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건지, 둘이 합쳐버리면 50% 넘어버리거든? 중국이랑 미국 합치면 세계 경제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미국을 계속 신경 써서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우리는 한국은 1%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1.5%인가? 조그만 나라에서 인구수는 뭐 1%도 채 안 되는데, 그죠?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환율은 그렇습니다. 네. 유가입니다. 유가 오일을 좀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크루드 오일. 네. 달봉입니다. 달봉입니다. 달봉이 아주 큰 흐름에서 전반적으로 약간은 이제 조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2008년 유가 파동 이후로 이제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고 아주 싼 가격. 이때 롱을 제가 무조건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롱 안 들어간다고 난리를 쳤었죠, 그죠? 증권사에서 막아놨다고. 그때 유가가 폭락을 하면서 뭐 그때 막 캐시콜, 지금 이제 뭐죠? 주가 조작 사태? 제가 삼천리라고 자꾸 부르니까 제가 봤던 게 그거라서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네. 유가 조작 사태. 네.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캐시콜이라고 해서 돈을 더 내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출과 레버리지가 그거 위험하다는 걸 서로 아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그쵸? 어차피 상승했다 조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 부분도 흔들림을 보여줄 수 있겠죠. 유가는요, 일단은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이야기는 돈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이야기니, 이제 유가도 크게 봤을 때는 조금은 더 조정세로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60 밑에서는 천천히 매수를 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가 나중에 오를 겁니다. 나중에 오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매수를 강하게 들어가기는 이제는 방향성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이 반등이 나오고 빠지고, 이게 제가 이때도 이 아랫자리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흐름이 벌어진다는 건 여기서 더 선물 세력들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왔다 갔다 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전략 비축률을 잔뜩 이제 소비를 하게 되면서 언젠간 다시 채워야 됩니다. 근데 그게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시작됐었을 때, 뭔 이야기죠? 미리 대비해 놓는 겁니다. 항상 미리 대비해 놓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의 걸 보지 않으시고, 있으면서, 눈앞의 거는 되는 건 또 스타트로 말씀드리니까. 네. 요 자리 정도 왔었을 때, $50 전후에 왔었을 때는 이제 유가도 한번 매집을 해봐셔도 좋겠다. 매집이라는 거 천천히 사 모으는 겁니다. 네. 기침이 이렇게 나지? 네. 빅스 차트입니다. 네, 빅스가 이제 많이 싸졌었죠. 많이 낮아졌다. 빅스는 이제 공포지수라고 해가지고 낮아질수록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고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무서워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 코로나 때 가장 급격한 공포가 등장했었던 부분이에요. 그죠? 여기 2018년 네, 보이시고 앞에 또 있나? 주공 정도 켜볼까요? 98년 이거는 이제 우리 IMF 때고, 이제 2002년 네, 닷컴 버블 때고, 그렇게 되겠다, 그렇죠? 2008년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자,
빅스가 이렇게 낮아졌을 때 주가들이 폭락을 한다. 그러니까 폭등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찍고 돌아올 때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빅스가 만약에 40을 넘어가게 된다면 일생일대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요때네. 여기 있네. 2008년. 와. 2008년. 제가 아까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네. 좀 잘못 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요거 2008년. 그쵸. 서프라임 모기스한테. 그래서 빅스가 지금 현재 이 길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서 막 엄청난 공포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면 한 4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고점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40 정도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주가는 폭락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마진 쓰지 마세요. 네, 마진 이런 자리들은 이게 보통 이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근데 이렇게 이거에 털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빅스 차트는 좀 여러분들 한번 챙겨볼 만하다. 이거는 뭐 타이밍 잡기보다는 지금도 사람들이 되게 편하게 느끼고 있구나. 아니면 좀 무섭게 느끼고 있구나. 그죠? 상승은 공포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공포가 절반이 넘어가면 그때 매수를 시작하시면 되게 역대급 기회가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고점 시도를 좀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쵸? 강하게 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뭐 계속 빠질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정적 신호. 저한테는 긍정적인 거예요. 자, 또 제 평단에도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 찬쌤도 지금 마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편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팔까? 아니죠. 이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고점에 대한 패턴들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전략을 짤 수 있어요. 그쵸? 여기 초생 하나 잡혔고, 이제 한 번 더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각오를 하겠습니다. 한생의 포지션은 그래요. 근데 한 번 더 가고, 만약 이런 식으로 가서 다시 돌파하게 된다면, 저는 그때는 손절을 할 거예요. 네, 이미 계획표 다 작성됐습니다. 이게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또 모르겠습니다.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금리는 5.2%의 어마어마한 고금리 상황이 됐습니다. 4% 적금만 해도 엄청난다고 됐고,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저축만 하면 돈 버셨잖아요 하면서 막 우리가 피해자야, 우리는 돈도 못 벌어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가 됐습니다. 근데 청년분들 한번 생각 보십시오.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청년분들이 부채가 많다고. 저도 빚이 많죠.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제 입장을 여러분 똑같이 말하는 거거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저축 얼마나 하고 있나요? 그죠? 없잖아요. 별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금리가 인하를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뭐 적금을 넣고 하셨을 때는 금리 이자를 땡길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 그 돈이 쪼그라든다는 얘기가 될 텐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에 지금 뱅크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데이터들도 나오고 있고, 우리 한국의 주가 조작 뭐 난리 나고 있고, 부동산 삐걱삐걱 거리고 있고, 그죠? 그런 지표들이 이제 현재의 데이터도 되지만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견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봤다고 했었을 때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쉬울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한 번은 조정을 크게 한번 받고 그것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상승을 해야 그게 건강한 상승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차트적인 측면, 단기적인 차트적인 기술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위험한 그런 것들을 보셨을 때 오늘 올라가면서 거래가 이렇게 터집니다. 그렇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이제 들어오는 건 요 지지선을 뚫을 때 그런 부분이고, 특히나 4시간 차트를 또 봤었을 때 얘 거래량 맥스거든요. 자, 근데 이 거래량이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최고죠. 그죠?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최고. 이 거래량 상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 상회하지 못하고 있긴 한데, 요게 지금 이제 전체 크게 봐서 요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잘못돼 있어요. 데이터가 지금 잘린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차트를 봤었을 땐 거래량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상회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한 방에 뚫고 내려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죠? 이걸 거래량 데이터를 믿을 수 있다면 더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찾아보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기는 역대급 이제 요 구간 안에서는 최고의 고점이 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12,000 얼마 때까지는 요 저점은 침범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 주제 요건데, 상승할 때 요걸 잡으면 조심해야 되는 패턴입니다. 뭐냐면 올라가다가 이게 고점 근처죠. 그러니까 지금이 고점 근처라는 건 상승 추세에서 꺾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추세가 약해지는 근처. 그러니까 이게 고점 근처입니다. 여러분 저점 근처, 조점 근처 요거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모습에서, 요런 상황에서 조정을 살짝 받다가 돌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 마치 올라갈 것 같은 느낌. 이건 수렴의 관점과도 좀 다른 건데 거래가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돌파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 저항을 보면서 갑자기 뚜루루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거래가 쫙 떨어져요. 그리고 이 고점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래량 이것도요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얘를 이긴 거거든요. 얘는 그래서 깨진 거야. 여기서 롱 잡을 때도 여기 숏 잡을 때도 더 많다고. 그러니까 더 세다고 얘기야 지금.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 하시다가도 많이 보이거든. 좀 이따가 코인을 보면서도 요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이야기 얘기를 너무 하게 되면 또 스터디만과 또 구분이 안 가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요런 모습 일단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요즘 이렇게 강의팔이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쵸? 발발. 요렇게 올라가다가, 따라락 떨어집니다. 뚫었잖아요. 여기, 또르르 그죠? 여기서 터진다, 여기서. 거래가. 이해되세요? 그러고 이 여기를, 평균 이제 거래량 여기가 되게 많죠? 여기를 이렇게 밀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 거래가 없죠? 그죠? 못 이겨요, 이제는. 이제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하방을 한 번 더 보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13,000, 한 30%, 0.3% 정도 더 빠질 가능성 일단은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도 지지를 살짝 받겠죠. 뭐 매물대가 있으니까 지수가 이렇게 뻥떡까지는 않을 거잖아. 지지를 받으면서 또 한 번 또 꿀렁꿀렁 하다가 뭐 한 번 더 들어줄 수도 있고, 뭐 하다가 이제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가 넘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넘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얘를 이기는 뭐가 신호가 등장하게 되면 이제는 이것도 그냥 잘못하면 개박살이다. 아직 시간적 요인은 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적 요인은 있다. 그렇죠? 네. 그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뭐 회복했다가 조정 죽었다가 그냥 뭐 꿀렁꿀렁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꿀렁꿀렁 하고 있는 부분이고, 코스피도 일단은 이제 2,400이죠. 2,400대가 왔을 땐 또 매력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좀 그래도 좀 싼 가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 가격은 더 갈까봐 사는 거는 조금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죠? 그쵸? 큰 스토캐스틱이 떨어지고 있고, 만약에 지금 여기가 저점이 낮춰진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이렇게 달았다면서 걸려버리거든요. 아직은 걸리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중해라 정신호까지는 줬습니다. 신중해라 정신호까지는 줬는데, 이렇게 걸려버리면 빨간색 봉우리가 하나, 둘, 셋. 그죠? 이제 이렇게 빠지면 진짜 확정이거든요. 이거 여기는 저점을 높였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락되면서 걸리진 않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거로 이제 이 추세를 깨고, 여기서 딱 추세를 깨고 걸리면 이제 확정인데, 요건 큰 거고요. 빨간색 20, 12. 그리고 작은 거는 지금 흰색은 이제 추세를 깼고 여기서 걸리는 부분, 걸릴 가능성이 있죠. 요게 이제 하락에 대한 신호를 잡을 때 이렇게 잡아요. 번곡을 잡을 때. 공식입니다. 이게 나오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야. 지금 나올 가능성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일단 돌리고 있는 부분인데, 요 봉우리가 생기면 이제 도망가셔야 될, 그러니까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666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올라가고 있죠. 아직까지. 533 죄송합니다. 533. 헛소리 잡고 하면. 네. 그래서 4시간 차트 20, 12, 12가 말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4시간에도 533이 또 꺾여 바팅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평들 좀 배배 꼬여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 쉽사리 방향성을 잡기가 쉽지가 않다. 우리 매매하는 입장에서. 그럴 때는 좀 관망을 하는 게 일단 옳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종목을 찾아가고 투자하는 방법은 있겠죠. 종목을 이제 찾아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막 그 대세가 되고 있는 그런 애들은 일단 뒷전을 조금 잠시 미루시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애들을 골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덜어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가격들 좀 멜트 있게 말씀드렸고, 그죠? 네. 반등은 좀 기술적 반등 주고 있네. 봐봐. 여기서 사라고 했다고 해서 이걸 영원히 들고 가지 않는다니까요. 사실 여기서 팔아라 그랬죠. 여기까지만 팔아. 그럼 결국은 여기서 꺾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가든 말든 일단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건 매매. 투자적인 측면은요. 그러니까 우리 에다처럼 걔가 계속 지금 싸니까 괜찮아요. 이런 느낌 드는 애들 투자예요. 이해되셨죠? 네. 코인부터 챙기고, 비트코인부터 챙기고, 저희 한님만님 거 올려주신 차트 좀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의 움직임은요, 이게 마치 자기는 금인 것처럼 움직였었어요. 마치 금처럼. 증시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금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왔다 갔다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좀 잊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걸 매매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일단 부정적인 요소가 좀 강하면 여기 거래가 되기란. 네. 자꾸 부정적이래 이러면서 여기 요거 있잖아 요거 보시면 여기 터졌죠? 그리고 올라가다가 여기 터졌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여기가 좀 더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항대가 조금 더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녀석이 이길 만큼의 단기적으로 요 이길 매길 물때가 지금 고점 매물 때가 들어와 있는 상태다. 벽이다 벽. 오케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모습일 때는 뭘 하다가 한 번 더 좀 하방을 좀 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어제는 이제 26,200달러 정도에서는 단타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 요 작은 자리가 하나 있긴 하다. 이때는 아사리 기다려 이거 말씀드렸죠. 이게 살이 뭐 여기서 어떻게 될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살 뚫고 나서 여기를 잡아라. 오케이? 살 때는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요 녀석이랑 좀 싸워야 되겠네, 그치? 일단 단기적으로는. 네. 어쨌든 고점에서 이것도 고점 구간, 상승하다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긍정적인 시선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애매합니다. 네, 애매하고, 요 녀석이 지금 이제, 그죠? 지지 매입이죠, 그죠? 요 녀석. 돌파하면서 나왔던 이거. 그렇죠. 요게 지금 비트를 버텨주고 있는 그런 건데, 뭐, 그거는 일단, 그래서 요 정도에서는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엘리엇 파동은 논면에서 철저하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할게요. 제가 요즘 제일 중요시 보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 아무튼 단기적인 측면에서 얘가 금을 따라가냐, 뭘 증시를 따라가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금처럼 보는 사람도 있고 증시처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반반이 반반.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어디 포지션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무빙 상태는 이런 상태. 1시간 차트 보게 되면 금 볼게요. 금 보세요. 금 이런 상태고 골드 어디 갔냐? 골드 상승하고 있죠. 그죠? 제가 이 정도의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것이고 그러니까 2,200달러 정도까지를 금의 저 최종 목적지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매수를 기다렸던 그런 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금을 팔진 않았거든요. 제가 어디 가면 다 팔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하시는 분들이 털려버린다고 이런 거 하면. 자, 근데 증시, 나스닥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다시 비트코인 좀 확대가 좀 됐는데 비트코인 이게 누구랑 비슷하다고 봐요? 저도 나스닥과 좀 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녀석이 또 반응하면 또 금 따라가려고 하네. 도대체 어디야? 이 녀석 정체는 뭐야? 모르겠다. 그런데 이번에 확실하게 좀 보여줬던 움직임이 이런 이제 유의 종목들이 이제 또 순간적인 급반등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죠? 급반등이 등장하게 되면서 비트코인 또 살짝 조정을 딱 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알트코인이 하는 짓거리는 명백하게 설거지용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데 비트는 그래도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래도 비트코인은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아니 코인은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이 가치가 없다고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글쎄요. 하여튼 그런 변수가 좀 있다.
그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웨이브를 물리신 분 좀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또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에 좀 잡지 마세요, 좀, 제발. 이게 나중에 더 가든 말든 상관은 없어. 더 갈 수도 있겠지, 물론. 근데, 맨날 얘기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나 몰라. 그러니까 애초에 그거를 왜 그렇게 잡나 몰라. 물론 뭐, 그냥, 존버하면 또 이길 수 있겠죠. 얘 슈팅이 나면 78.6에서 되돌리면 잡으라고 내가 몇 번 말해요. 그죠? 반대하잖아. 여기서 하면 얼마나 편해.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장대 양봉에 786 되돌림. 아, 심플하잖아. 아주 심플한 전략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게 어떨 때는 50% 이에서 올라가고 어떨 때는 여기서 반등하거든요. 이게 뭔 차이가 있냐면 올라갈까봐 잡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갈까봐 사는 게 되게 바보 같은 행동이거든요. 그분이 이걸 볼라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더 갈까봐 살 때는 앞에 숙제를 다 해야 돼요. 컨셉이죠. 숙제 다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숙제 안 하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숙제 했나 안 했나 볼까요? 우리 숙제는 역헤드 앤 숄더가 되겠죠? 역헤드 앤 숄더 안 나왔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이것도 스터디 방용을 좀 짧게 내야 되는데, 요런 패턴이 조금 안 위험한 패턴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똑같죠? 올라가다가 털리면서 또르륵 내려오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락 추세 속에서, 단기적으로, 조정 추세 속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한번 뿡 터집니다. 이거는 반등은 나오는데 이거 노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노렸다가 손절 나간 애들도 있고 먹은 애들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였죠? 헤데라가 제 시황상으로는 단타를 먹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손해를 보았다고 손절했다는 말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러니까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디테일하게 매매가 가능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봐봐요. 자, 여기서 잡았어요. 반등은 나와요. 2,600원이 잡았다고 칩시다. 786이니까. 그러면 지금 2,670원입니다. 2% 올랐죠. 이걸 손해보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건 2%의 익절이다. 그럼 2%의 무빙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애초에 이제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는 주식 같은 거 그냥 그렇게 가치적으로 접근해서 보안 매수를 해라. 그런 거죠. 우리 이번 주가 조작 세력들이 6년 정도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세력도 6년을 공을 들여서 이렇게 돈을 헤쳐먹는데 나는 그거 나쁜 거지만 여러분들이 6년을 고생해가지고 존버해서 수익을 먹을 수 있다면 기다려보시겠어요? 그때 동안 걔네들 돈을 녹인 게 얼마일까? 시간과 돈과 노력을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 한번 생각해보자고. 이 주세력을 용어하는 멘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6년 동안 한 종목에 그렇게 투자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수익을 먹을 가치가 있는 거지. 맞잖아요. 안 그런가? 그게 투자다. 이게 웨이브라는 종목을 6년 동안 투자하는 거야. 분석해가지고 이 녀석이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죠? 아니면 대놓고 매매를 하든가. 숙제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도 있네. 하락하다가 올라가면서 또르륵 빠지는 거. 786 근처에서 반등은 나옵니다. 그죠? 반등은 나왔지만 밀려버렸네요. 이 뒤쪽을 예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반등만 먹고 나머지는 구경한다. 자르고 손절한다. 그렇죠. 하락 추세에서 돈을 잃지 않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아주 큰 성공이다. 공식이죠. 그죠? 네. 몇 가지 아까 패턴들 말씀드렸습니다. 네. 스터디용에서 디테일하게 하려고 했는데 스터디용은 따로 잘라서 영상 녹화를 해드리고 지금 알트코인들이 또 슬금슬금 반등을 하려고 하는데 좀 그래요. 모양새가 좀 그래. 기분이 조금 나빠요. 이걸 보고 단타 시향을 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네요. 한 번 더 떼고 손절 제가 요 자리거든. 손절이 지금 나가고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시향을 드려야 되나 좀 고민이 되네요. 이게 엇박자 나면 계속 엇박자 나거든.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야. 디테일하게 하는 게. 한동안 한쌤도 잘 맞아가지고 편하게 막 했는데, 편하게 좀 이렇게 그래도 좀 과감하게 했는데, 이것도 차트가 이제 반등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애매하다는 거지. 이게 작은 거는 반등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렇고. 이 정도? 글쎄, 모르겠습니다. 알트코인에 대한 불신이 너무 강해져 버려가지고. 자, 오늘 한입만님께서 올려주신 겁니다. 종목을 한번 볼게요. 네. 네. 금리 인상을 멈추면 왜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할까? 금리 인상을 멈추면 보통은 이제 탄동하는 종목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그까지는 괜찮은데요. 금리 인상을 멈춘다고 해서 양적 완화가 진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상태고, 경기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걸 의미를 해요, 원래는. 그런데 그게 지금 꺾여가고 있으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으니,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여지가 있으니, 금리 인상을 멈추겠다. 그러니까, 금리는요, 약이에요, 약. 그죠? 약이에요. 반대로, 몸이 나빠지면 약을 투약을 하는 거고, 건강해지려고 하는 모습일 때는 금리 인상을 멈추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어떻게 나빠진다고 하는 게, 열이 많이 나면 이제 해열제를 넣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열이 많이 나면 해열제를 넣는 거고, 열이 진정되면 이제 해열제 안 넣겠죠. 근데 열이 갑자기 떨어지면 발열제를 넣어야겠죠. 발열제? 좀 그런데,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거거든. 자, 뭐 자익을 이 먹이를 찾아 설렁거리고 있는 엔토텍. 한입만님 괜 잘하시죠, 그죠? 엔토텍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네, 엔토텍 제모하고. 일단은 뭐 차트만 보고 이렇게 제 의견만 하는 거지. 여러분들 이거 사라 마라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도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무정보 같이 차트부터. 자, 가장 큰 거, 차트부터 항상 가장 큰 거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월봉이죠. 와, 설거지를 시게 했다, 그죠? 8,000원짜리가 800원이 되네요. 열토막 코인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차트 좀 좋게 봤었는데, 그러니까 반등은 나올만한 그런 위치다, 그렇죠? 이거 완전 코인 차트 아니냐? 코인 차트 같은데.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시체들이 바글바글 거립니다. 여기 이제 8,000원부터 여기 한 5,000원 사이에 시체들이 바글바글 거립니다. 그럼 우리가 무빙할 수 있는 목표치는 요걸 가지고 보통은 38.2% 정도까지인 우리가 이제 2,000원 남짓, 만약에 많이 가면 3,800원 정도, 요까지만 바라보는 게 맞아요. 이거 저항도 보여줬었으니까, 그렇죠? 어떤 추세는 하나 넘어갔다, 그렇죠? 근데 바로 쭉 올라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 수급량으로 비벼야 되는데, 여기 좀 거리가 또 터지고 있죠, 그렇죠? 자, 크게 봤더니 좀 그래요. 네. 하지만 이제 작은 움직임이죠. 단기적인 움직임은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많거든요. 자, 주봉입니다. 주봉도 역시나 보시면 여기 거래가 터지죠. 요게 뭐다? 매수의 시작. 숙제입니다. 숙제하는 거예요. 거래 터지고, 거래 들고. 그렇죠. 요 손절 매물대를 여기서 받아 먹고, 이렇게 들었네요. 여기서 한 번 더 매집봉 만들고, 돌파가 나왔죠. 그죠? 이제 분석, 이렇게 과거를 봐야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과거를 봤었을 때, 네, 거래가 터지고, 수급을 받아 먹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뺏어가지고, 우리 세력 형님들 평단이 여기 정도 된다. 그쵸. 여기 변화를 맞춰가지고 2배 정도 해먹었네요. 2배 정도 해먹었네, 그죠? 여기 평단을 맞춰가지고 2배 정도 해먹고, 거래가 들어왔네요. 팔았구나. 개미들 들러붙었네. 흔들었네. 거래가 또 붙었네. 거래가 엄청 뒤쪽에서 되게 많이 붙었네. 위아래를 되게 심하게 흔들고 있는데, 요거는 내가
좀 지금 당장 뭔가를 하기보다는 조금 러프하게 길게 좀 보는 게 좋겠다.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꾼들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환님만님께서는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니면은 얘를 아주 길게 보시든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력처럼 5년 6년 이렇게 길게 보시든가. 한쌤 이거 하나요? 저는 안 해요. 저는 속편한 게 최고라서 이런 것들을 좀 뭔가 하진 않을 거예요. 그쵸? 만약에 이거 밑으로 빠져주면 땡큐. 그러니까 1000원, 그러니까 1000, 요 저점 1140원을 이탈해주면 땡큐. 왜냐면 체력대 평단이 여기니까. 그렇죠. 근데 얘네들 여기 거리가 더 많거든. 땡큐. 아니면 이제 우리가 매매하거나 투자하실 때 가장 좋은 거는요. 여기 지금 등장했잖아요.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 숙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꿀렁꿀렁 하겠죠. 그냥 가는 건 포기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2000 얼마였지? 기억이 안 나네? 그 포인트까지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고, 만약 여기서 그냥 꿀렁꿀렁 해주면 시간이 좀 지나고 가을 겨울 지나서 이렇게 돌파하는 이 그림이 나와주면 잡고 여기까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겠다. 그쵸? 그죠? 우리가 어디까지 봤죠? 아까 전에? 뒤로 다시 체크해봐야겠다. 2,600원에서 3,800원 사이. 그냥 가게 되면 한 2,600원 정도까지. 요거는 저는 그냥 포기하랍니다. 같이. 근데 만약 숙제를 좀 주고 이렇게 늘어졌다가 이렇게 끈덕꿀렁 하다가 가게 되면 한 3,800원까지. 그러니까 1,000원 밑으로 빠져주면 땡큐. 그죠? 빠져주면 땡큐. 그 다음에 여기서 횡보를 충분히 주고 가면 3,800원 근처. 그리고 그냥 가게 되면 2,600원 근처. 이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기술적 분석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를 보겠죠. 배당 수익률 없습니다. 그리고 PER이 188.94. 어쨌든 PER이 있다는 건 수익은 나는 회사다는 거고, 업종 PER은 8.36. 일단 고평가 종목입니다. 네, 고평가 종목이고, PER 밴드가 바닥에서 반등을 했네요. PBR 밴드가 이렇게 칠 때 반등을 했네요. 그러니까 제가 요 바닥 요 치고 요 빨간색 선을 건드리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말씀 많이 드렸죠. 그래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림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 조금 아직은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수익이 크게 나지는 않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치에는 좀 싼 편이긴 한데, 그렇죠. 매출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괜찮죠. 자산과 부채를 봤었을 때 부채 비율도 나쁘지 않고, 그렇죠. 근데 요게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개펙스. 그러니까 지금 설비제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 아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멘텀은 지금 당장은 잡기 조금 힘들 것 같다. 근데 이제 세력들이랑 것도 이런 까지 노니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점수가 그렇게 일단은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하지만 매매적인 측면에서는 흔들림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갖고 놀면 재미는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일단은 저는 이제 낚시대 전략을 취하겠죠. 내려오면 산다. 지금은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적어도 쿵쿵쿵쿵 요런 모습 나올 때, 그러니까 요런 모습이 등장하고 나서 여기 이제 요 정도, 일단은 요 정도 1,300원 정도까지는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번 잡아보지 않을까. 정찰 올라오면 여기서 한 배팅 요 정도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뭘 할까는 일단 조금은 보수적이다. 제가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그 정도 패턴. 한샘의 차트를 볼 때 항상 이 정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이게 뭐 이만큼은 해야 된다. 뭐 이것도 안 하고 하면 그러니까 투자가 아니죠. 그죠? 이건 최소한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투자는 세력같이 하십시오. 6년, 7년 그렇게 공들여서 먹는 겁니다. 그분들 옹호하는 말은 아니에요. 걔네들도 그런 악질적인 놈들조차 그렇게 공을 들이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이 시장을 방만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